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방안을 담은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두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미국이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평화 구상안은 180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제안한 영토 및 국경 지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팔 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세 가지는 영토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인데요. 미국은 이번 평화 구상안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한지구의 70%와 가자지구, 그리고 가자지구 인근 네게브 지역의 일부를 팔레스타인 영토로 제한했습니다. 서한지구에 위치해 있는 유대인 정착촌과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인 요단 계곡은 이스라엘에 합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한지구는 A, B, C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안보와 개발을 모두 담당하고 있고 B 지역은 개발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담당하지만 안보는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C 지역은 이스라엘이 안보와 개발 모두 관리하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던 A와 B 지역은 모두 합쳐서 서한지구의 40%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에게 제한한 영토는 2배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수도로 두기 원하는 예루살렘과 관련해서는 나뉘지 않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한 동시에 동예루살렘을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모순된 내용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나눠 동예루살렘을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요르단 등 해외에 있는 난민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거나 머물고 있는 국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제3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10년에 걸쳐 약 60조 원을 투자해 실업률을 10% 이하로 낮추고 GDP를 2배로 상승시키는 경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대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가장 기본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와 테러범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안을 검토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게 4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C 지역에서의 정착촌 개발을 멈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평화 구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주변 및 중동 국가들과 합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현 총리뿐만 아니라 차기 국무총리 후보 경쟁자인 베니 간츠까지 발표 직전에 워싱턴에 초대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지 간에 앞으로 미국의 평화 구상안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자인 간츠와 네타냐후 두 사람 모두 평화 구상안에 동의했고 네타냐후 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당시 바로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역사상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협상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는 것조차 계속 거부해왔는데요.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아예 대화의 창구를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평화 구상안 발표에 대해서도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정치적 라이벌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리더인 하니에가 함께 만나서 평화 구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1967년 전쟁 이전의 국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카타르 등 온건 아랍 국가들은 이번 평화 구상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게 직접 협상을 시작하라고 설득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평화 구상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토대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앞으로 팔레스타인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사회는 이번 발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시민 역시 국민의 10%만이
이번 평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실제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내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주고 영토를 나눠주자는 두 국가 체제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국가로 흡수 통합돼야 한다는 한 국가 체제, 이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는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을 나눌 수 없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이번 평화 구상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단 계곡 등 영토의 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안지구에 위치한 요단 계곡 지역에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며 농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국적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현재 아랍인들과 공존하며 잘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발표 직후라 불확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서 실제적이고 자세한 계획이 발표되고 진행되기 전까지 주민들 사이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평화 구상이 선교와 복음 전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성경의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이번 평화 구상안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평화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팔레스타인은 반대해 왔기 때문에 현실상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많고 이스라엘이 요단 계곡과 정착촌 합병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은 언제든지 무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두 나라의 화해가 이뤄져서 국민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